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긴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는 데 교회가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장애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복음방송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생명사랑재단 이사장 김동화 목사를 초청하여 장기 기증으로 값없이 나누는 사랑을 펼치고 있는 사역 현장의 궁금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인과 한국생명사랑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생명사랑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 기증 그리고 조직 기증자 희망 등록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 예방, 또 폭력 예방 등을 통한 생명 존중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 나눔, 장기 기증의 상황들은 어떤가요? 저희 지금 재단이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대면 활동, 즉 그 캠페인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네. 우리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영향도 작용했겠어요. 왜냐하면 올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가 대폭 감소했거든요. 네. 작년에 4만 1,200여 명이 장기 이식 대기자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실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대비 25.2% 정도 희망 등록자가 감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식 대기자는 증가하는데 네.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희망하는 분들은 줄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매일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5.4명.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5분이 네. 이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장기 기증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장기 기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 네.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더 어려운 시기군요. 우리나라는 실제 장기를 기증하려면 가족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사장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현행 법상 아직 우리나라는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물론 선진국의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이런 경우들은 가족의 동의가 없이 본인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희망을 서약한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가 없이도 기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족의 동의가 꼭 있어야만 되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실제 장기를 기증할 때 이야기고 네. 우리 일반인들이 장기 기증 희망 서약을 하게 됩니다. 네. 내가 사후에 아니면 뇌사시에 장기를 기증하겠노라고 희망을 등록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희망 등록은 가족의 동의가 필요 없이 본인의 희망을 등록하는 거지만 본인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기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뇌사시에나 사후에 가족이 장기를 기증하겠다라고 의사 표시와 동의를 해줘야만 지금은 기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은 만 16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빠르게는 고1, 네. 고2 정도부터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 기증 희망 서약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장기 기증 희망 서약을 한다고 해서 기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분들이 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는 이만큼 우리나라가 장기 기증에 대해서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고 네. 예를 들면 희망 등록자가 100명일 때 실제 기증자와 네. 1000명일 때 실제 기증자 수는 다를 수 있겠잖아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한 2.4% 정도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미국은 거의 전 국민의 45% 정도,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스웨덴이나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들은 옵트아웃 제도라고 해서 저는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등록을 해요. 반대로. 예. 그러니까 나는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기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네. 네. 근데 그런 나라들은 왜 그러면 옵트아웃 제도를 두느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신념. 네. 아까 제가 올 때 그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민방위 훈련, 네. 예비군 훈련도 양심의 자유로 인해서 이제는 거부할 수 있대요. 네, 네.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장기 기증도 나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어떠한 다른 신념 때문에 난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수는 극히 소수예요. 네. 1%도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장기 기증 선진국들은 그냥 뇌사시에나 사후에 장기와 인체를 조직을 기증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는 물론 옛날보다는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장기 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안 좋은 네. 그러한 이야기들을 네. 듣게 됨으로 인해서 아직도 인식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꺼리는 네.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장기 기증은 뇌사시에 그리고 사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장기를 기증함으로 인해서 9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제 몸 한 몸으로. 그렇죠. 네. 제가 뇌사시에 장기를 기증한다라고 네. 하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인체 조직 기증이라고 있어요. 네. 피부, 뼈, 연골, 인대, 아킬레스건 이런 우리 인체 조직을 기증하게 되면 100명 이상에게 새로운 또 생명을 우리가 선물할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옛날에 매장 문화였잖아요. 네, 네. 지금은 화장 문화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3일 뒤면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장기나 인체를 조직을 기증함으로 인해서 많게는 100명 이상, 네. 적게는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 네. 이 의미를 좀 잘 새긴다고 하면 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숭고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 생명을 나누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껏 막연하게 듣기만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처럼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또 후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생명을 나누고 살리는 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이 위기도 쉽게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 나눔 장기 기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생명사랑재단에서 하는 귀한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여기 잘 참고하셔가지고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생명사랑재단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